13장의 4절 재기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재기함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 정도만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게 이제 막 우리가 C 언어 배우고 함수 배우고 했는데 앞에 배운 배열과 이제 함수들이 또 어울리면서 좀 코드들이 제법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재기적인 것까지 얹히면 여러분이 좀 아직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재기를 사용할 아직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기라는 소개 정도만 하고 여기서는 재기함수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고 시연의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를 하기 전에 좀 집중해서 재기함수를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타임 때 이제 꼭 해놔야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재기함수란 거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형태의 함수, 이런 함수를 재귀함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recursive underbar function이라는 recursive function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해서 구현을 하는 중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재귀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가만 보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쓴다.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재기함수들이 사용될 수 있는 그 원리를 한번 어떻게 프로그램이 동작되는지 그걸 봐야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밑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를 정의하는 중에 해당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실행 가능한 재기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실행 가능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불려지는 게 가능한 이유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들었고 recursive 펑션을 만들면서 자, call recursive function 하고서 자기 자신을 또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함수를 표현을 했는데,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단 여기 메인 함수와 이것들이 컴파일이 돼서 이제 소스 코드로 이렇게 코드 영역에 올라가지게 돼요.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 자체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 recursive function이라는 이제 덩어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 스택 리전에 먼저 이 메인 함수와 관련된 메모리 영역이 준비가 되면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거야. 실행이 돼 가다가 중간에 함수에 들어왔더니 recursive function을 호출을 해. 그럼 이제 이 메인 함수의 중간에서 지금 이제 recursive function이 호출이 되면, 그러면 코드 리전 여기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recursive function이 하나 복사가 되면서 여기에 스택 리전에 이 함수에 관련된 또 영역이 잡히는 거야. 그냥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코드가 이쪽에 한번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진 않은데 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이 들어갔어. 메인 함수는 지금 recursive function을 호출하면서 멈춰 있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recursive function 들어갔더니 또 프린트 출력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또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다리면서 recursive function을 한 번 더 부르니까 여기 코드 리전에 있는 이게 또 한 번 메모리 상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돼서 여기서부터 실행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코드가 또 한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실행이 되고 또 여기서 리커시브 펑션을 또 부르겠죠. 그러면 또 하나 복사가 되고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스택 리전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끝도 없이 계속 부르기 때문에 실행하면 금방 여기서 스택 오버플로가 나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재기함수라는 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구나,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행 가능하게끔 한번 재기함수를 완성을 해보면 리커시브 펑션을 주면서 여기에 수를 하나 전달받게끔, 그러면 수를 하나 전달받으면 이 수가 1보다 작으면 이제 그만 리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또 재기함수를 부르지 않고 n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실행을 해 나가겠죠. 실행을 하면서 리커시브 펑션을 부르면서 자기가 받았던 수보다 하나 작은 수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횟수만큼만 재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서 여기에서 종료가 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종료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리커시브 펑션에 이제 숫자 3을 주면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던 이 부분을 이제 쭉 코드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그려보면 메인 함수에서 리커시브 펑션 3이 호출되었어. 3을 주고서 호출하면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웨이트한 상태에서 새롭게 메모리 상에 리커시브 펑션 3이라는 값을 전달받아서 실행이 들어가겠죠. 실행이 들어가면 아직 3은 1보다 작다 그 짓이니까 리턴하지 않고 들어와서 3 빼기 1을 먼저 출력을 하고 리커시브 펑션에 새롭게 이제 부르는 3 빼기 1 2를 주면서 다시 호출을 한 거야. 그럼 얘도 또 웨이트하고 있겠지. 웨이트하고 새로 출발을 하나 하는 거지. 출발을 하나 해서 또 들어오는 거야. 아직 1보다 작진 않으니까 또 들어와서 2 빼기 1 1을 해서 리커시브 펑션을 호출을 하니까 그럼 또 여기도 잠시 웨이트한 상태에서 새롭게 하나 시작을 할. 이번에 1을 받았어. 1. 그러면 1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실행을 하는데 1 빼기 1은 0. 그러면 리커시브 펑션을 또 부르면니까 여기서 웨이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얘는 더 이상 안 가고 새롭게 이 함수가 호출이 됐어. 자, 이번에 0을 받았으니까 0은 1보다 작다? 참이니까 리턴 이게 실행이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재기적으로 부르진 않아. 그러면 리턴 했으니까 이 불렀던 이 함수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여기가 끝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웨이트 했던 게 이제 끝났어. 대둔 받아서. 그랬더니 밑에 더 이상 실행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recursive function 1 이 함수가 끝이 난 거죠. 이 함수가 끝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웨이트하는 얘가 이제 끝났어. 이 함수 호출이 끝났으니까 다음 줄 실행해야 되는데 보니까 더 이상 실행할 게 없네. 요 펑션 2 주면서 호출한 이 함수가 끝이 난 거야. 이 함수가 끝이 났으니까 또 이쪽 호출이 웨이트 했던 것이 이제 실행이 끝났어. 끝났으니까 다음 줄 없네. 그러면 이제 또 얘도 되돌아 가겠죠. 어디로? 처음 불렀던 recursive function 3. 그러면 얘가 이제 끝나고 다음 줄 갔더니 메인 함수도 return 0 하면서 끝이 나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해서 쭉 해서 recursive function 부르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다가 나오면 나오고 쭉 되돌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종료 조건이라는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기 함수를 표현할 때는 먼저 종료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진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를 설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지금 printf가 여기 recursive 펑션 위에 있을 때 이때는 실행을 하면 먼저 호출이 되기 전에 나오니까 printf 먼저 해서 누가 나오겠어요? 제일 처음에 recursive 펑션 3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3인 상태에서 출력이 됐을 거예요. 3 빼기 1 하면 2, 1, 0 이렇게 그래서 2, 1, 0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빼기 1 여기 출력은 그냥 n을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3, 2, 1 갔다가 0일 때는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리턴 되니까 3, 2, 1 순으로 출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여기에 있던 프린트 문을 여러분이 이 recursive 펑션 아래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쭉 실행이 들어갈 때는 프린트 문이 없어서 출력될 게 없는데 들어갔다 리턴돼서 나오고 나면 실행되고 나면 그 아래에 이 프린트 문이 있으니까 n을 출력하겠죠. 얼마? 1을 출력하겠지. 1. 그럼 나오면 그 다음에는 2 또 나오면서 3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행할 때 이거의 위치를 아래로 한번 옮겨서 한번 실행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숫자를 3이 아니라 뭐 더 큰 수 5, 10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재기함수라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걸로. 자, 그러면 재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이 팩토리얼 계산을 이 재기적으로 표현을 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반복문을 가지고도 진행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재기적 함수를 전형적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팩토리얼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부터 5까지를 다 곱한 수를 얘기하잖아요. 1부터 5까지를 다 곱한 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역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걸 유심히 다시 보면 그러면 이거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로 직접 지정해서 보면 5 팩토리얼은 5에다가 곱하기 누구? 이 부분은 얼마? 4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4 팩토리얼은 다시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f의 n은 n 곱하기 f의 n-1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1 이상의 값. 근데 n이 0일 때는 1이다 라고 약속을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그대로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n이 0일 때는 1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있던 값 n에다가 자기 recursive 팩토리얼에 n-1을 줘서 표현하는 죄기적인 함수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return recursive factorial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int n을 받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완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재기적 표현으로 이렇게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팩토리얼 함수를 만들면서 n 곱하기 recursive 팩토리얼에 n-1을 주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 원하는 대로 계산이 다 될 수 있다. 상당히 낯설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왜 가능한지를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리커시브 팩토리얼 해서 넘버를 지정을 해주면 그 해당된 팩토리얼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팩토리얼 쪽에서 너무 큰 수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재기함수의 이제 특징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재기함수의 이런 특징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재기함수라는 게 이런 모양을 갖는구나 정도만 좀 이해를 해 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